급성 심장정지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어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 발생 환자는 3만여 명, 사망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3,300여 명의 약 8배에 해당합니다. 이렇듯이 급성 심장정지는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장정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이 약 40%에 해당하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여러 공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갑자기 심장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장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장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서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4분에서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그 5분을 생명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1.9%에서 2019년 24.7%로 11년 전에 비해 약 13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3만여 명의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역시 2006년 2.3%에서 2019년 8.7%로 13년간 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경우의 생존율은 15%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 6.2%보다 약 2.4배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 시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섰다가 살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발생한 문제는 법률로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심폐소생술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목격자가 현장에서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두 손으로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장 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면서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기 검정티에 책가방 맨 남자분, 빨리 119 신고해주세요. 회색 티 입은 여성분,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119 신고와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심장 정지 환자일 경우 축 늘어져 신체의 움직임과 규칙적인 호흡이 전혀 없습니다.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거나 쓰러진 직후 짧게 경련을 보이는 것도 심장 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 정지 환자로 판단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 주세요. 만약 집이나 거리에서 쓰러지는 환자를 혼자 발견했다면 환자에게 다가가 양어깨를 두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장 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휴대폰이나 집 전화로 119를 누르고 구급 상황 요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가 발생한 위치가 어딘가요? 한국동 대한아파트 103동 1004호요. 의식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 상태인가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장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우선 안심하시고요.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활용합니다. 전화기를 옆 바닥에 놓아두시고 절대 끊지 마시고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를 평평한 곳에 반듯하게 눕혀주세요.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히고 베개 등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가슴을 노출해 주시고요. 환자의 옷을 탈의하고 가슴을 노출시킨 다음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요. 한쪽 손에 손 뒤꿈치를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올려놓고 그 손등위에 다른 손바닥을 포개어 겹쳐 올려놓으세요. 무릎을 꿇고 반쯤 선 자세로 양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게 쭉 펴고 겹쳐놓은 양 손바닥으로 환자 가슴을 누르세요. 이렇게 구급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쓰러지면 119가 아니라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심장정지 환자를 일으키거나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정지 환자에겐 무엇보다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환자가 심장정지 상태임을 확인한 뒤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곳은 119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번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야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를 정확한 위치에 붙일 수 있습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의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쉽게 이 부위를 손 뒤꿈치라 칭하겠습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손 뒤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 뒤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 뒤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슴 압박입니다. 환자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씩 반복합니다. 큰 소리로 숫자를 세면서 말이죠. 이제 심폐소생술의 또 다른 단계, 인공호흡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2020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제외한 가슴 압박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인공호흡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이 꺼려져서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어려운 분은 가슴 압박만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 환자나 물에 빠진 사람 등 인공호흡이 꼭 필요한 심장정지 환자도 있으니 인공호흡을 잘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한 손의 손바닥을 환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다른 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아래 턱뼈에 댑니다. 이후 머리를 뒤로 기울이며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때 손바닥이나 팔로 환자의 목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숨기를 막지 않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마에 댄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단단히 잡아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습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눈질로 환자의 가슴 쪽을 쳐다보면서 1초 불어넣고 떼었다가 다시 1초 불어넣고 하는 식으로 2번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숨을 깊이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호흡과 같은 양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제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연결 동작으로 번갈아 해보겠습니다.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하기 위해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시간이 10초를 넘기지 않도록, 그리고 숨을 너무 세게 불어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연결하여 5번 반복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냅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손 뒤꿈치를 대고 팔꿈치를 쭉 편 상태로 어깨와 팔을 수직으로 세웁니다. 약 5cm 깊이와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씩 세면서 가슴 압박을 반복하여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어서 한 손으로는 이마를 젖히고 한 손으로는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열고 목을 누르지 않으면서 환자의 코를 막은 뒤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습니다. 1초씩 2회 입으로 숨을 불어넣습니다. (1세부터 8세) 미만까지 소아의 심폐소생술은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손 뒤꿈치를 올리고 팔을 수직으로 쭉 펴니다. 한 손 또는 두 손을 사용해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아의 경우 성인보다 가슴의 두께가 작기 때문에 가슴 전후 두께의 최소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4에서 5cm의 깊이로 압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는 방법 역시 다르지 않은데요. 기도를 확보한 후에 코를 막고 입으로 1초씩 2회에 걸쳐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너무 세게 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직접 가리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검정티에 책가방 맨 남자분 빨리 119 신고해주세요. 회색 티 입은 여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한 사람에게는 119 신고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압박할 줄 아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 대신 가슴 압박 멈추지 말고 해주세요. 가져온 자동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붙이라는 기계의 첫 번째 음성 지시.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패드를 부착하는 동안에도 가능하면 가슴 압박은 멈추지 마시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충전하는 동안에도 가슴 압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가슴 압박을 시작한 뒤 90초 이후부터 가슴 압박 깊이가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2분마다 가슴 압박 구조자를 교대하는 것이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심장 리듬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슴 압박 교대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장 리듬을 2분마다 재분석하는 동안 가슴 압박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패드가 제 위치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켜고 환자 가슴에 2개의 패드를 붙입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에는 환자에게서 떨어지고 지시에 따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어느 곳에 비치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검정티에 책가방 맨 남자분 빨리 119 신고해주세요. 회색 티 입은 여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압박할 줄 아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 대신 가슴 압박 멈추지 말고 해주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물러나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물러나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아가야 괜찮네? 아가야 괜찮네? (119죠) 저희 아이가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한국동 대한아파트 103동 1004호로 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음식물 등 이물질로 기도가 막힌 사람은 손으로 목을 쥐고 숨쉬기 곤란해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시켜도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다면 심각한 상태의 기도 폐쇄로 판단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요. 심각한 기도 폐쇄의 징후를 보이는 성인이나 소아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를 시행합니다. 만약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복부 밀어내기를 5회 실시합니다. 환자의 뒤로 가서 환자가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발 사이에 구조자의 한쪽 다리를 끼워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앉듯이 팔로 감싸고 한 손으로 배꼽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쥔 뒤 주먹의 엄지를 배꼽 바로 위 가슴뼈 아래에 붙이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 잡은 뒤에 위로 세게 밀치면서 올립니다. 가슴뼈에는 닿지 않도록 하고요. 목에 걸렸던 이물질이 빠져나오거나 질식한 사람이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5회씩 반복합니다. 아이에게 기도 폐쇄가 일어나면 한 손으로는 누워있는 영아의 턱을, 다른 한 손으로는 뒤통수를 감싸면서 천천히 안아 올립니다. 영아의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를 향하도록 팔로 받쳐서 무릎 위에 엎드려 놓습니다. 이후 아기를 받치지 않은 다른 손으로 아기의 어깨뼈 사이를 5번 세게 쳐서 이물질이 빠지도록 합니다. 등을 치던 손으로 아기의 뒤통수와 목을 받쳐 아기의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다시 돌려줍니다.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하고 젖꼭지 사이의 바로 아래 가슴 압박하던 그 위치에서 두 손가락을 이용해 4cm의 깊이로 1초에 한 번씩 5회 가슴 밀어내기를 실시합니다. 이때 의자에 앉아서 하면 올바른 자세로 영아의 등과 가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뒤집어서 어깨뼈 사이를 5번 치는 등 두드리기 동작과 뒤집어 5번의 가슴 밀어내기 동작을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또는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교대로 반복 시행합니다.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 생존사슬의 각 요소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존사슬의 첫 번째는 심장정지 인지 및 구조 요청 단계입니다.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심장정지 발생을 인지하고 신속히 구조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생존사슬의 두 번째 단계는 심장정지 환자에게 목격자가 가능한 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충격 필요 리듬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동 심장 충격기로 재세동, 즉 전기적 심장 충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세 단계가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여러분이 해야 할 응급처치입니다.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심장정지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한 뒤 치료하는 전문 소생술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는 소생 후 치료입니다. 심장정지 환자의 심장박동이 회복된 뒤에 전문 의료기관에서 생존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장정지 환자가 소생되기 위해서는 환자 발견 즉시 5단계의 생존사슬이 쉼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생존사슬의 각 요소는 국가 및 지역사회 또는 의료기관의 심장정지 생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병원 밖 심장정지 생존 환경의 중요한 요소는 심장정지 예방, 심폐소생술 교육, 심장정지 치료체계 구축, 평가 및 관리입니다. 특히 심장정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심장정지 예방인데요.
운동 부족, 고염식, 과음, 흡연 등 심장 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습관과 과로, 스트레스 등의 위험 요소를 멀리하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무기력감 등 심장이 보내오는 이상 신호가 발생한 경우 병원을 방문하거나 119에 구조 요청을 해 심장 정지를 예방해야 합니다. 먼저 구조자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때 감염 차단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응과 호흡을 확인할 때는 구조자의 얼굴을 환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지 않도록 합니다. 가슴 압박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거나 코와 입을 천이나 수건 등으로 덮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공호흡은 시행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시행합니다. 정기적 심장 충격, 즉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 전파에 유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마친 후 구조자는 가능한 한 빨리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여야 하며 옷을 갈아입을 것을 권장합니다. 심장정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기 있는 당신의 행동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